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연장 안 돼. 여러분 돈이 빵꾸가 나면 끝장나는, 그러니까 현금이 유동성이 메말라 버려서 부도가 나버리면 그 회사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빚이 만기로 됐어. 3년 만기물이 들어왔어요. 3년 만기물이 들어왔는데 그 3년 만기물을 다 갚고 나서 3년 내에 그거 다 갚고 나서 됐어 하는 회사가 몇 개나 돼. 그 빚 온 거 얼마 정도 갚고 또 3년물 또 빚 중에서 전액 상환이 아니라 빚을 가져가면서 이자 내면서 또 회사채로 빚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채가 지금 960조가 넘어갔는데 그거 한꺼번에 우리가 1년 예산이 여러분 600조인데 630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900조를 무슨 수로 갚아. 만기가 다 1년에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가 여러분 우리가 세금료로 갚아 나가면 국채가 줄지 계속 늘어가겠어요? 국채 만기 돌아오면 새 국채를 더 크게 발행해서 그 국채 갚을 거 갚고도 조금 이자 낼 거 내고도 조금 더 남은 거로 그렇게 해서 계속 국채 늘리고 규모 키우고 계속 정부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그게 빵꾸가 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가 돌아왔지 새 채권 발행한다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뻗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막 회사채 금리가 10%나 이렇게나 올라가. 그럼 IMF도 어떻게 극복했어요? IMF 때 특히 그 단기 자금을 해외에서 긁어왔더니 해외에서 막 30일, 60일 해놓고서 이자율을 15%, 20% 막 이렇게 나갔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도 신용이 제일 높다는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 동원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자금을 동원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 안 나요? 막 해외에서 그거 달러 표시 채권 팔러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IMF에서 돈 끌고 오고 대한민국 신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신용으로 이자율 싼 돈을 와가지고 그걸 대환을 해줬잖아요. 기업이 이거 이자 10% 내면 죽겠어요. 그래 너 이거 5%만 내 어떡해요? 야 우리가 2%로 끌고 왔는데 너는 5%만 내라. 대한민국 정부가 2%로 돈을 끌고 와서 5%로 기업들한테 대환을 해줬잖아. 그러다가 기업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기업한테 다 대출을 해줘야 되나요? 지금 그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고 했는데 모든 기업한테 다 돈을 다 대줘요? 그게 아니거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기업한테 다 대주면 그러면 나라가 작살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작살나고 우리 사회가 그냥 멈춘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뭐죠? 누구는 돈을 끊고 누구는 돈을 대주고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이 된다고. 어떤 기업은 죽어야 되고 어떤 기업은 살려야 되는 그 판단을 지금서부터 윤석열 정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래서 산업은행, 특히 산업은행이 중심이죠.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책은행들 그리고 한국은행 다 돼서 어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연장해주고 어떤 기업은 이건 죽여야 된다는 살생부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게 되는 거라고. 네. 일명 구조조정이죠. 그런데 한계 기업 정리를 하는 게, 한계 기업 정리가 여러분, 그냥 시장의 논리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시장의 논리대로 벌어지다가 우량 기업, 미래성이 있는 기업도 다 작살난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그때 시장에 맡겨놨어서 만약에 박살이 났으면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을 회사 하나만 얘기해보자. 하이닉스. 여러분, 제가 왜 하이닉스를 하냐면 그때 여러분 동전주였잖아요. 동전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고 1,000원 이하라서 동전으로 하이닉스 주식 살 수 있다고 하이닉스 동전주라고 했는데 정책 자금 뭐 기타 등등 구조조정 자금 은행들 다 꼬라박아가지고 하이닉스 살려놨더니 하이닉스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효자 기업이 됐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진해운 죽였잖아요. 그리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졌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면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어디를 죽이고 어디를 살려야 되는지가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린 거라고. 네.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부터 윤석열 행정부하고 용산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경제 위기 안 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상황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안 온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여러분, 선제적으로 자금 잡아먹는 좀비 기업들 여러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좀비 기업 지금요 어느 정도로 작살이 나겠냐고. 코스닥에서 살아남을,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뭐를 할까요? 정치권에 로비를 하죠. 네. 그렇죠. 절대 팔아먹으면 안 되는 한진을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요,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하고 시장 상황, 채권 시장 상황, 기타 등등에서 지금 정부가 비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여야 될지를 지금 로비, 그리고 정치권 로비가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로비라고 다 차단하면 안 돼요. 각 기업들의 하소연, 죽으면서 하는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저희 기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경영자나 거기에 의지를 봐야 돼요.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일단은 정부가 냉정하게, 자,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 당신들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하셔야, PPT를 다 시켜야 돼. 저희는 이래서 꼭 살아야 되고 국가에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그 사람들 왼수돼요. 그러면서 윤석열 저 새끼가 우리가 그때 돈만 땡겨주면 살 수 있었는데, 저놈의 새끼가 우리를 안 해서 우리가 죽었어 하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럴 때 설득을 할 수 있을 논리까지 준비를 하려면 그 하소연들은 다 들어줘야 돼. 하소연들 듣고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판단을 하고 대책 세우고, 어떻게 우리의 기조는 뭐고, 어떤 기업은 살리고 어떻게는 죽고,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런 거구나라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의 미래 산업을 뭐라고 보고, 그 미래 산업의 거점 기업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는 지금 당장에 자금 조달이 딸려도 저거는 살리고 저거는 죽이고, 한계 기업들은 살리고, 어디는 매각을 추진하고 이러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전이 명확하구나, 한국이라는 데가 비전이 명확하구나, 이걸 줘야 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 또한, 그때 우리가 금모으기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보짓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금모으기에서 금을 갑자기 빨아들여가지고 세계시장에다가 그걸 해서 금값 떨어뜨리고 바보짓 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바보짓이 아니죠. 뭘 보여줬어요? 전 세계가 그걸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뭘 느꼈냐면, 대한민국 인간들은 빚을 배째릴 인간들이 아니구나, 국민들이 절대로 빚을 띄어먹을 인간들이 아니구나,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구나, 저력이 있구나, 내지는 대한민국 정부, 기업, 국민 누구나가 전부 다 나라가 넘어가는 꼴을 용납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배를 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남미는 여러분 채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벌써 그렇게 남미, 아르헨티나 생각하면 저 새끼들 배째는 새끼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절대로 위기가 나와도 배째지 않습니다. 보여줬잖아.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될 건, 대한민국은 위기가 왔어도 절대로 성실한 채무자이자, 그리고 생산자이자, 노동자이자, 기업가이자, 정치가이자, 미친지랄하는 새끼들 아닙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정신을 차립니다 라는 걸 전 세계 채권 시장에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MBC 정리요. 네, MBC 정리 중요하죠. MBC 정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제발 좀, 이게 지금요, 이게 정파적인 상황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게 다 정파적이고, 그래서 민주당도 정파적으로 나오고, 기업을 하는데 이건 우파 기업이야, 이건 좌파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서 모든 걸 다 정파적 프레임으로 나라 갇혀서 정쟁으로 이 구조조정까지 덮쳐버리면, 그럼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들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기회다. 정부가 야, 무기명 채권 발행해.
야, 우리 이거 비자금 한번 돈 세탁하게. 야, 정부 IMF 때도 한 3조 얼마 무기명 채권 발행했어서 그게 시드머니가 됐다. 그러니까 해라. 뭐 그러면서. 무기명 채권도 필요하면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뭐도 한데, 응? 저는 그런 거예요. 양도성 예금증서고 뭐고 간에,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들,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라가 위험하다고 한다면 나는 채권 시장에서 빠지지 않겠소. 나는 국채,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있잖아요. 채권 시장에 부담 주지 않겠다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사채 사라고. 다 같은 채권 물량이니까 그 채권 물량에서 회사채 비중을 더 높여주려고 국채 발행도 자제하면서 회사채가 소화가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 자본이 빠지고 뭐가 빠져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우량기업이나 기타 등등의 회사채는 사주겠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도 사주겠어. 우리의 채권 시장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흔들릴 시장이 아니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상류직 계급, 뭐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도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꼴은 보지 않소. 그냥 나의 개인의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 각계각층에서 다 보여줘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은 국민들한테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도 흔들림 없이 우리한테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나 기타 등등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금을 금융시장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빼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리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어디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 회사의 주식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기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대. 회사채 돼 있고 유동성이 해서 저기 부도날 줄 모르는데, 이런 시그널이잖아요. 회사채 발행이 실패하면. 그리고 그 회사가 운영 자금이 없는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실패하면 그 회사 꼬꾸라진다는 시그널이면 그럼 주식시장도 곤두박질치잖아요.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무너지고 그리고 회사채 발행 실패하면서 주식시장에 나쁜 시그널 보여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예금, 주식, 땅이잖아. 다 작살난다고. 부동산, 주식, 채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내가 있었던 여윳돈 내가 재산이 100억 있었는데 50억 됐어. 이러면 그냥 위기건은 아니야. 근데 그건 위기는 아니고 그냥 속이 쓰린 거지. 문제는 그러다가 생존이 빚을 감당 못하고 기업들, 가게들이 파산하는 게 줄줄이 벌어지면 그게 위기인 거지.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 국민, 정치인들, 지금 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의숙님 감사합니다. 레기문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도 요새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정치권이나 기타 등등에서 지금 상황 위기로 바라봐야 되고, 당장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어떤 기업을 살리고, 어떤 기업을 죽이고, 어떤 기업은 매각하고, 기타 등등에 대한 프로세스 같은 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팀을 지금 다 모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맨파워를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해서 우리의 지금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다 모으고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을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요새 하는데, 그냥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세계의 경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요새 갑갑해요, 사실은.